안녕하세요. 만화영어는 대형 팬더의 정크입니다. 더빙 덕후님 채널의 랜선 팬미팅 컨텐츠 보이스데이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대형 팬더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6년, 7년 전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랑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 현재 회사 ADBC TV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몇몇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살펴보던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바로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회사에 연락을 해서 미노타우루스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뭐 처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서로 마음이 닿는 부분이 추억의 만화를 리뷰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컨텐츠를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리뷰 컨텐츠를 하게 되면, 덩치가 크니까 대형 팬더라고 뭐 후레쉬맨이나 바이오맨 이런 거 수입했던 회사가 있거든요. 그 대형 팬더라는 비디오 회사를 패러디해서 대형 팬더라고 이름을 지으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게 이제 한참을 지나서 미노타우루스와 함께하는 컨텐츠에 이 이름을 써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들 좋다고 해가지고 대형 팬더라는 걸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외모적으로 좀 딸리니까 이제 잘생긴 오타쿠 이렇게 생긴데도 오타쿠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인썸과 함께 이제 또 하게 되면서 잘생긴 오타쿠 인썸 그리고 목소리 좋은 궁금이 미노타우루스와 함께 대형 팬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인썸 미노타우루스 오키도키님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미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형 팬더 제작 당시에 원래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였고,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만나게 된 거였고요. 인썸이랑 오키도키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제 오키도키는 저랑 같이 1학년 때 만화 동아리를 하게 되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2학년이 돼서 예체능반에 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인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인썸, 오키도키 저 셋이서 좀 친해졌고, 셋 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뭐 같이 즐겨보기도 했고, 또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는 바람에 이제 만화를 그렸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입시도 하게 되고, 대학교도 가게 되고, 뭐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시할 당시에 같은 학원에서 지금 현재 ADBC TV의 사장인 고담도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총 4명, 고담, 인썸, 오키도키 15년 넘게 본 사이라 저희는 이제 뭐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고요. 미노타우로스도 늘 응원하고 늘 아끼고 잘 되었으면 하는 친구예요. 물론 미노타우로스가 저희보다 훨씬 잘 되었기 때문에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쨌든 애증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로드 오브 보이스 산하 소속이신데 로드 오브 보이스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건지 일단 이 질문은 조금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로드 오브 보이스 산하가 아닙니다. 소속된 적도 없어요. 정확하게는 협업 관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덕희님하고 한번 방송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게 좀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팬분 중에 한 분이, 요거는 조금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이용신 성우님 트위터에다가 이제 다짜고짜 최덕희님하고 이제 대형 팬더가 방송을 하고 싶어 한다. 연결해 달라라는 식의 멘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최덕희님 팬분이 이제 팬카페에 퍼가면서 마치 이제 저희가 그 글을 쓴 것처럼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로드 오브 보이스 수장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현재 로드 오브 보이스 수장이신 헤르메스 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희가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바람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연락드린 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막 오해를 풀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방송을 하고 싶어 한다는 기획 의도나 이런 거를 좀 들으신 다음에 헤르메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최덕희님만 할 게 아니라 정미숙님이랑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최덕희 정미숙님을 모시게 되면서 그때 방송도 찍고 이제 로드 오브 보이스 멤버들하고도 친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좋은 사이로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로드 오브 보이스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바쁘고 뭐 저희 나름대로의 이슈들이 많아서 서로 이제 자주 협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같이 일을 하려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 팬더를 운영하면서 가장 재밌게 리뷰했던 작품. 사실 뭐 많은 작품이 기억에 남긴 하는데요. 작품보다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 갔을 때는 이 해외에서 촬영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촬영을 해가지고 당시 한 4박 5일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고 마지막 날 이제 그때 일본에서 가장 핫하다는 너의 이름은을 자막 없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신주쿠 거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다 돌아다녔던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보면서 왠지 모르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일본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바이오맨 핑크파이브와 마스크맨 레드마스크 이 실제 배우분들이 운영하시는 이제 라면 가게, 수산물 시장 가게 이런 데 찾아가서 직접 만났던 게 기억에 많이 나요. 그때는 이제 이분들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지 않고 갔었는데 정말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내보낸 이후에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겠다 라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서 저희 때문에 괜히 곤란한 상황이 왔던 건 아닌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가 어릴 때 자신들을 이제 보고 자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걸 되게 아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좋아서 만나러 온 거를 뭔가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좀 배울 점 같기도 했고 그리고 좀 영광이기도 했고 뭐 이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아요. 최근 휴덕탈덕 컨텐츠를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기획하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뭔지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일단은 얄리의 아제비디오님이랑 제가 친해지게 되면서 서로 사적으로 교류를 막 하던 중에 밥 먹다가 그냥 이런저런 컨텐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뭔가 코로나 때문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저희는 늙어가니까 뭐라도 해가 가기 전에 해보자 뭐 이런 걸 얘기하다가 당시에 이제 가짜 사나이가 정말 핫했기 때문에 그걸 패러디해서 오타쿠 버전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짜 오타쿠를 좀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단순하게 패러디물로 기획을 했다가, 당시에 이제 가짜 사나이가 너무 가학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좀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오타쿠 혹은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강제적인 것보다는 좀 더 사람다운 대우, 그리고 좀 이 사람들도 즐거울 수 있고, 보는 사람들도 좀 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다. 좀 더 그래서 마음을 터놓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라는 새 제목을 짓게 됐고 비니저 심리극이라든가 유튜버들의 그런 말빨을 활용한 창과 방패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정말 그거를 준비하고 뭐 연출하고 뭐 통제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보인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뇌리에 많이 남은 건 얄린님이 베지터 복장을 하고 춤을 춘 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컨텐츠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근데 이제 거기서 항마력이 딸려서 더는 못 보겠다 하면서 이제 2편, 3편 나머지 것들을 못 보신 경우가 꽤 많은데 오타쿠 문화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한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좋은 컨텐츠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 방송 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뭐냐? 저희가 리뷰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외에 더 좋아한다는 건 사실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드래곤볼이나 에반게리온, 그리고 용자물, 여러 가지 제 추억과 인생이 담긴 작품은 정말 원 없이 했고 즐겁게 다뤘습니다. 다만 아직 하지 못한 작품 중에 마츠모토 타이오라는 작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핑퐁을 꽤 좋아해요. 이게 말 그대로 탁구에 관련된 스포츠물인데 나름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경쟁 심리나 꿈에 대한 이야기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작품이라서 올림픽 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올림픽이 좀 올해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다루고 싶은 애니메이션이긴 합니다. 서브컬처 쪽에서 종사하고 계신데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도 만든 건데 80년대생들이 어린 시절 즐겁게 봤던 애니메이션 대부분이 좀 일본에서 B급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을까라는 거였어요. 싼 것만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질은 떨어지나 그나마 좀 볼만했던 애니메이션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이제 인썸이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일본을 갈 준비를 하면서 먼저 이제 만나게 됐던 일본 분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애니메이션을 물어봤더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진짜 모르네. 그러면 이거를 컨텐츠로 하면 좀 재밌겠는데 그리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일본 분들이 이 만화를 알까요? 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 실행에 옮겼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통키나 뭐 꾸러기 수비대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왔는데 당시에 그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시거나 고개를 갸우뚱거리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았고 알아보더라도 인기 있었던 작품은 아닌데 라는 식의 반응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재밌게 봤던 거는 마이너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죠. 재밌는 건 그거를 찍은 지 벌써 한 4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 짤방으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영상을 올렸을 때나 지금에나 똑같이 뭐 되게 표본이 적다라고 하거나 시부야 대신에 아키하바라에서 했어야 더 많이 그 리서치가 됐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 관련된 건으로 리서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의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그거는 아예 방송에 쓸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화책 파는 쪽과 관련해서 만다라케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거를 물어봤을 때 이 표정이 되게 막 벌레 보듯이 싹 변하는 것도 막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아키하바라에서 했으면 뭐 더 잘 됐을 거다. 뭐 요거는 너무 가정이신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나름 그 이론을 입증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억에 남네요. 대형 팬더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 일단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하나하나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또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악플도 많이 달리죠. 외모 비하부터 해가지고 컨텐츠에 대해서도 뭐 나름 뭐 이제 쓴소리라고 하면서 가르치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방송이란 게 하다 보면 그 안에 모든 걸 담기란 정말 어려운데 저희가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수하는 부분에서 좀 인간적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것도 맞겠지만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많이 잃어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댓글이라는 게 가끔 보면은 인성 판독기 같은 느낌이에요. 뭐만 하면 욕도 하고 골도 부리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 하면서 인류애를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근황 마지막 질문을 주셨는데 대형 팬더 하면서 이렇게 서브컬처 쪽에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구독자분들 덕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형 팬더가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했는데 끝나야 할 때를 좀 지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근에 컨텐츠적으로 좀 성적도 많이 안 좋아서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결론이 날 거고 그게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들 인생에 그러니까 대형 팬더를 보셨던 분들 인생에
대형 팬더라는 방송을 떠올렸을 때는 구렸어 그거라는 말이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즐거운 추억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형 팬더라는 컨텐츠를 많이 추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가끔이라도 이렇게 동창회 사진 보듯이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컨텐츠 제작하면서 그러면서 살 것 같아요. 2021년 약진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 신청해주신 더빙덕후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모두 잘 됐으면 좋겠네요. 파이팅!